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질의전 먼저 지난 5월 교제폭력 희생자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제폭력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한 예방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청 집행부와 구의회 간 소통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담아 구정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주민 대표의 개념은 대의제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심의, 입법,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게 집행부의 선택적 정보만 공유되었다면 우리 구민은 과연 당당한 금천시대를 만들어갈 민선 8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천구 의회는 구의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누락 없이 지역 현안 및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 협조를 공식적으로 최근 3년간 매해 요청해 왔습니다. 올해 중 가장 최근인 2달을 선택하여 보고된 자료만 살펴보았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의회 사무국에 보고된 행사 26건, 사건 2건, 사고 3건, 동향보고 37건, 보고자료 총 68건 중 2달 동안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지급, 체육시설 심정지 사고, 이영 장관 금천구 방문 등 3건이 미보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지급, 체육시설 심정지 사고의 보고 누락은 집행부의 치부를 의회에 은폐하기 위한 선택적 보고 누락이 아닌지 그 의도를 상상하게 됩니다. 선택적 보고만으로 건강한 금천구를 위하여 집행부를 관리 감독할 의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5월 17일 금천구에 방문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은 금천구의 보고가 아닌 지역 신문사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장관 방문이 구청장은 물론 선출직 의원들 사이에 공유도 없다면 어떤 중앙부처 자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금천구의 현안과 정책을 우리 구의 현장에서 어필하고 중앙부처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고 누락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건의 보고를 누락하도록 지시한 결재 담당자가 누구인지, 보고가 누락된 사고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또 보고 누락 체계 점검과 누락 없이 보고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흥 5동 주차장 수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주간과 야간 주차장 수급이 평균보다 낮은 동은 독산 2동, 독산 3동, 시흥 1동, 시흥 3동, 시흥 5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에는 독산 4동, 야간에는 시흥 5동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흥 5동이
시흥동 중 가장 낮은 주차시설 공급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차장 확보율 또한 시흥 5동이 금천구에서 가장 낮아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정동별 특성에 따른 주차장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 수급이 가장 낮은 곳인 시흥 5동이 제외된 채 독산 1동, 독산 2동, 독산 3동, 시흥 1동, 시흥 2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 확보가 열악한 시흥동 주민을 위해 앞으로 주차장 수급 대책 계획을 시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및 금천문화거점 공간 공공목욕탕 설치 청원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제238회 1차 정례회에서 모든 의원들과 수천 명의 시흥 3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 결의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석수역 동쪽 출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발언하였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지만 낙후되어 있는 시흥 3동 지역에 건설 중인 신안산선 석수역은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한 곳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막 구축, 도심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세 곳으로 설계된 출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한 곳의 출구로 설계 변경이 되고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이제 몇 년 이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철도 당국과 사업 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입구 축소 결정 전에 우리 군은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긴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금천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가 달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다른 국가기관의 사무로 인식하고 소극 행정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한 곳의 출구는 출퇴근 혼잡 시 이용 불편, 대중교통 연계 미흡,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적극 대처 불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구의회와 주민들이 그간 한 목소리로 추가 출구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진척 상황이 없자 이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 송부한 추가 출입구 설치 결의문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 군은 결의문 송부 이후 다시금 정부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이든 누구든 집행부 공무원이 정부 당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펼치실 예정이신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다시금 주민을 대표해 강하게 요구합니다. 준공 전까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추가 출구 설치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지난 3월 9일 시흥 5동 문화거점 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주민 청원을 접수하고 3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4월 12일 문화체육관은 본 청원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회신된 검토 결과서에 따르면 첫 번째,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역 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우선순위, 형평성, 재정 현황, 시장 경제 등 다각적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등을 개최하여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청원은 사업 추진은 문화체육과가 아닌 현장구청장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이관에 가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구청장실은 금천문화거점 공간 내 목욕탕 건립 청원에 대해 찬반 의견의 주민 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나 현재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21일, 29일 개최된 시흥 1동, 시흥 5동 주민총회에서 현장구청장실은 약 1분가량의 짧은 보고만 하였으며 보고 내용은 부실함을 떠나 의견 수렴의 절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장구청장실로 청원을 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두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신설 문제와 금천 문화거점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벽산 아파트 앞 호암로 과속 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합사와 벽산 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호암로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고 삼성상 등에 왕래하는 등산객이 많아 이용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이 도로는 삼복터널을 지나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어 40km 속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과 소음 발생을 이유로 삼복터널을 지나 벽산 1단지까지 오는 내리막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난 10년 넘게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통행정과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은 경찰에게 있는데 대형 사고가 많은 곳이나 학교 주변에 우선 설치하다 보니 예산상 순서가 밀려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처럼 최근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곳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권은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하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호암로지만 안양 석수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지난 2021년 안양경찰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호암 2터널 출구에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 부스 1개와 산막 지하차도 앞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2대를 각각 설치한 것입니다. 이곳은 과속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곳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후에는 교통사고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사례처럼 호암로 벽산아파트 교차로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경찰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주민이 사망해야 설치가 된다면 그 전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무상으로 대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자체 설치 후 관할 경찰청으로 무상 대부된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2021년 2,549대, 2021년 4,397대, 2022년 5,509대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설치가 어렵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정책실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7월 1일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목표로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예술진흥사업,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의 핵심 정책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부족한 공적 재원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재단은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외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별도의 임시 기구로 정책실을 2019년 1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이후 정책실장으로 개방형 임기제 팀장급 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세간에는 이 자리가 특정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 정책실장은 공교롭게도 앞서 5월에 있던 재단의 선임집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며 대표이사 공모에도 지원하였으나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실은 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기부금 수익 확대 전략을 추진하라고 만든 특별 조직입니다. 구와 재단은 당시 정책실 신설이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 불가결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실 신설 이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재단이 공시한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 평가 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기부금은 약 5,500만 원에서 2020년 3,3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자체 수입률도 19년 22.5%에서 20년 17.6%로 하락하였습니다. 행정안정부 경영실적평가도 19년, 20년 A등급에서 2021년 B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22년도 사업계획 수입 예산에는 기부금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었고 23년도 사업계획에는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1년 기업 후원에 힘입어 8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는데도 자체 수립한 22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기부금 수입 예산을 0원으로 잡았습니다. 본래 사업계획에는 실제 기대치보다 높게 의지치로 설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사업계획을 0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22년도에는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책실 설치 고유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22년도에만 기부금 목표치 0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답해 주시고 이렇듯 재단의 후원금 모집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책실의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측근이든 아니든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능력이 있다면 요직에 선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투명해야 합니다. 향후 있을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은 과거 발생했던 불필요한 잡음을 걷어내고 9월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인사청문회를 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성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